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잠이 오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피가 쏠리거든요. 그럼 뇌에 가야 될 피가 이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좀 감동적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도 잠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제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샤프로 찔렀거든요. 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농담. 예, 없어요. 피멍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반사회로서 무효가 아닌 거 1번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아, 이거 반사회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시키죠. 2번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게 뭐였죠? 쉬운 말로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그러면 계속 불륜관계 유지하자 끝내자. 유지하자. 반사회죠. 3번 수증자가 적극 가담하셨네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반사회죠. 적극 가담 보자마자 바로 반사회.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자, 그래서 유효 되겠습니다. 유효.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걸리면 처벌받지만 효력은 유효다. 4번이 아닙니다. 정답이었고요. 자, 5번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대가받는다. 예, 역시 반사회 되겠습니다. 5번도. 내려가서 6번 보겠습니다. 반사회 무효가 아닌 겁니다.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반사회예요. 도박 반사회입니다.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 넘었죠. 아, 반사회죠. 또 나오고 있네요.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는 거. 역시 반사회입니다. 5번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허위의 근저당 설정했다. 이거는 반사회가 아니라 뭐다? 허위 표시. 예, 통정 허위 표시다. 따라서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예, 그쵸, 예. 자, 허위 표시 막 던지지 마세요. 자,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죠. 무효죠. 무효. 자, 그런데 이게 무효인데 반사회로서 무효는 아니죠. 이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예, 이거 상대적 무효. 반사회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예, 달라요. 따라서 무효는 맞지만 5번 같은 경우에 반사회라서 무효는 아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 뒷페이지 갑니다. 자, 7번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은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기 강박이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 여러분. 자, 사기라든지 강박이 있게 됐다. 이거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죠. 이거 유효예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주는 거죠. 취소권. 유효지만 취소권 행사해서 뭘로 만들 수 있다? 예,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효력은 유효입니다.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요. 자, 그리고 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 아, 또 나오고 있네요. 역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지 반사회로서 무효는 아닙니다. 디귿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하셨다. 이거 다운계약서 사건이네요. 예, 자,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셋 다 지금 반사회가 아니죠. 자, 근데 리을 보시면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셨네요. 이러면 이거 반사회죠. 리을만 반사회인 거예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셨다. 역시 반사회 되겠습니다. 갑이 을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병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적극 가담을 하셨다. 이분이 이렇게 적극 가담하시면은 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네, 절대적 무효가 된다. 반사회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전 등기를 어쨌든 받았습니다.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예, 등기도 무효가 돼버려요. 반사회니까요. 자, 다음 설명 중, 자, 틀린 거.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그럼요, 반사회거든요. 2번.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거 직접 청구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직접 청구는 안 되고, 다만 대위해서나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만 가능하다. 자, 그럼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셔가지고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그렇죠. 이거는 되는 거죠. 대위 청구. 4번.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예로부터 산 정이, 전득자가 선이죠. 선의의 제3자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죠. 이것도 무효다, 무효. 넘어가도 등기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네,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무효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트가 어디 파트였다? 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해버리죠. 네, 5번도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 자, 오른쪽 9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지급을 받으셨네요. 예,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셔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등기 마쳤습니다. 틀린 거 1번.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는 당연히 안 되고요. 대위 청구는 될 수 있을지라도. 2번.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손배 청구 됩니까? 병은 현재 불법을 하신 거죠? 가능합니다. 3번.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당연히 없죠. 중도금 지급해버린 이상 이행 착수 들어가 버렸죠. 4번.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현재 이거 반사회로서 무효죠. 이거 추인돼야 안 돼요? 이 추인 안 되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죠. 맞는 말이고요.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으셨다. 정은 유효 주장 됩니까? 안 돼요. 너 보호 못 받습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와 요 바로 작년 28회 때 출제됐었던 이 두 가지의 적극 가담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그 맥락은 상당히 비슷해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오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사회로서 무효인 거 기억. 무허가 건물의 임대다. 아니 이게 왜 반사입니까? 문제 없죠? 유효입니다. 유효. 자,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셔가지고 보험금 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하셨다. 이거 당연히 반사회죠. 예. 디귿.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 이거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 아니죠. 다만 형사소송이라면 그러면 반사회죠. 그렇죠. 리을.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하고 대가 제공받는다. 당연히 반사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뒤로 갑니다. 불공정입니다. 틀린 거. 1번. 무경험이란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자,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이지 어느 특정 영역의 부족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지금 이거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이 어느 하나를 알고서 이용하셔야 되죠. 폭리자가. 3번.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라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돼요? 추정 안 되죠.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뭐 하셔야 돼요? 예, 입증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부재소 합의. 나중에 소송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합시다 하고 각서 쓴 거죠. 이거 효력 있어요? 없어요? 아, 효력 없죠. 이런 거 효력 없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뭐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내려가서 12번 문제입니다. 불공정 틀린 거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거 포함한다. 맞아요. 심리적, 경제적, 정신적 다 포함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담 없는 증여다라고 하는 거는 유상이겠어요? 무상이겠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에 적용돼요? 적용 안 되죠? 또 어디에 적용 안 돼요? 경매에도 적용이 안 된다. 좋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럼요. 전환은 되죠. 하지만 뭐는 안 돼요? 추인은 안 되죠. 네, 좋습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경솔하고 무경험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기준이죠. 경무대. 그쵸. 경무대. 자, 5번의 경매 절차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을 논할 수 없죠. 잘 받으신 거니까요. 오른쪽 13번 틀린 겁니다. 불공정. 자,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요. 여기 적용 안 되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뭐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요. 예, 맞는 말이고요.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 판단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한 그 여부 판단은 역시 계약 체결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14번 내려갑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금 손가락 미끄러졌죠. 지금 89만 원으로 기재하셨고 을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현재 갑의 의사는 98이죠. 근데 89로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을이 여기에 대해 승낙하신 거죠. 이거 계약 성립된 거예요. 얼마에? 89예요. 자, 그 후 X토지 시가가 158만 원으로 폭등했다. 오, 예. 이러자 갑이 병에게 158만 원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틀린 거. 차고의 문제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중매매 하시네요. 예, 갑자기 배신하시네요. 자, 현재 일단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성립된 거예요. 네, 89만에 성립된 거예요. 성립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갑이 병한테 얼마에 파셨다? 158에. 다시 계약 체결하신 거죠. 이중매매 하신 거, 이중매매. 자,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등기까지 넘기셨네요. 뭐 적극 가담 이런 말은 안 나오죠, 지금. 네, 자, 이 상태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자, 1번. 을과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지금 이 둘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예요. 적극 가담 없으면 유효죠. 넘어간 등기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병이 악이라도요? 병이 악이라도 유효입니까? 흔들려요. 자, 이중매매 했을 때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뭐다? 유효예요. 선악 불문 유효예요. 뭐 하시면 무효가 돼요? 네, 적극 가담하시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닙니다. 자,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한다. 그쵸? 89만 원에 성립이죠. 하지만 차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죠. 예. 4번. 만약 갑과 을이 98만 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선다 4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98만 원으로 합의가 됐죠. 근데 기재를 89로 잘못한 거죠. 그럼 이거는 5표시 무효입니다. 98만 원에 계약 성립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손가락만 미끄러진 거죠. 이러면 당연히 차고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갑은 98이라고 생각했는데 89로 적으셨죠. 그리고 을도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예, 89로 을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은 89에 계약이 성립되고 차고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선다 4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갑과 을이 얼마의 합의를 보셨다? 예, 98의 합의를 본 거예요. 98의 합의 맞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98로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예, 89로 적었다. 5표시죠. 5표시 무효입니다. 5표시 무효 원칙. 맞는 말이고요. 4번 뒤로 갑니다. 만일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 토지를 취득하셨다. 지금 또 적극 가담 또 하시네요. 또. 자, 이렇게 됐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주장돼요? 안 되죠. 절대적 무효다. 반사회 무효죠.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계속 지금 정답 처리를 전득자를 끼워 넣어서 하고 있어요. 맞죠? 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제 의사 표시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01번 비진이 표시입니다. 틀린 거.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라면 이거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진이에요.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지금 현재. 예, 이러면은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가 되는 거예요. 예? 흥부하고 놀부가 있어요. 흥부하고 놀부요. 자, 놀부가 은행에다가 돈 빌려야 돼요. 돈 빌려야 돼요. 자, 근데 이미 연체를 많이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놀부 명의로는 돈이 안 빌려지는 거예요. 나 안 된다, 안 된다. 놀부가 흥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흥부 명의로 가면 돈을 빌리자. 이렇게 소비대차 하자. 명의를 현재 빌려 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흥부가 채무 부담. 네가 돈 못 갚으면은 내가 이 채무를 떠안겠다라는 의사가 있다 없다? 있죠. 자, 이러면 이거는 흥부가 이렇게 소비대차 하신 거는 진이다 비진이다. 이거 진이라는 거예요. 진이. 근데 선도 1번에서 비진이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틀렸어요. 1번 바로 틀렸어요. 자,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된다. 상대방이 있죠. 이런 비진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적용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매매 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선의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죠. 근데 예외가 뭐였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어. 예. 자, 줄 생각 없죠? 줄 생각이 없다. 근데 주겠다고 어떻게? 표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아는 거. 이게 비진이죠.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셨죠? 시아버지였어요. 예,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한테 줄 생각 없죠? 주겠다고 증여 표시하시거든요. 증여 표시. 맞아요. 예. 이게 비진이죠. 자, 그래가지고 술김에 등기가 넘어간 거죠. 예. 자, 이 며느리 앞으로 넘어간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 단 예외적으로 이 을이 알았거나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가 줄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효력이 무효가 된다. 그쵸?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다에서. 한번 뒤집은 거죠. 비진이 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해 이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어디 하고 있었죠, 지금? 지금 어디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3번 하고 있었죠? 네. 3번, 그렇게 재밌으세요? 저 3번이 맞는 말이죠? 예, 3번이 맞는 말이죠. 자,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 제출하셨다. 아, 이러면 당연히 비진이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사직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지금 너무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빨리 사직하라고. 그럼 당연히 비진이가 될 수가 있겠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야, 너 알았잖아. 이거 누가 증명? 갑이 증명, 을이 증명. 네, 당연히 이분이 뭘 주장? 무효를 주장하시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진다. 오른쪽 2번 봅니다. 틀린 거. 자, 1번에 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진이는 생각 맞습니까? 왜 생각이라 그랬어요? 시읒이요. 예, 그렇죠. 시읒이요. 진이의 시읒 보이십니까? 예, 제 눈에 보이는데요. 진이는 뭐다? 생각이다, 생각. 시읒 보이시죠?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이거 아니죠. 맞는 말이죠. 1번. 2번.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취소가 왜 나옵니까? 무효죠, 이거. 맞아요. 취소란 말이 나오는 거 의사표시 파트에 뭐뭐뭐 있다. 빨리요. 네, 착사강에서만 취소 나와야 되죠. 여기도 취소 논하면 돼요? 안 돼요. 유효 아닌 무효죠. 네, 2번 틀렸습니다. 3번.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네, 그렇죠. 대리인 표준 판단. 비진이가 됐든 통정이 됐든 적극 가담이 됐든 착오가 됐든 사기 강박이 됐든 싹 다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기준 판단이었어요. 뭐만 딱 한 개만 본인 기준 판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예, 궁박이요. 맞아요. 궁박만 본인 기준 판단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에, 즉 무효자.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렇죠. 대항이 안 되죠. 맞는 말이고요.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맞습니까? 예. 비진이 표시든 통정 허위 표시든 둘 다 의사표시 불일치 맞습니까?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두 분이서 짜고 하는 거죠. 예, 고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내려서 3번.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다르게 을에게 기부하시고 줄 생각 없는데 지금 준 거죠. 비진이 표시하셨어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옳은 겁니다.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무효예요? 유효죠. 예, 원칙 그냥 유효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의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죠. 당연히.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돼가지고 X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로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아, 손해배상 청구 안 되죠. 예.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가 있었다면 요까지 봤을 때 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과실이 있는 거 맞아요. 과실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은 알 수가 있었죠. 이거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맞아요.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죠. 무효니까요. 자, 4번이 맞는 말이죠. 자, 5번.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해서 이전 등기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현재 병. 이분 제3자죠. 제3자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의의 제3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갑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병한테 있죠. 예, 5번 틀렸습니다. D페이지 갑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통정의 표시입니다. 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거. 자, 지금 현재 통정허위 표시를 갑과 을이 했죠.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선의의 병한테 넘어갔죠.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병한테 가는 거죠. 예, 요 상황입니다. 틀린 거.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무효니까요. 무효기 때문에 이행하실 필요 없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당연히 안 되죠.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해버렸습니다.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 주장하려면 그렇죠. 병의 악의를 입증하셔야 된다. 병의 선의는 추정되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이거 다시 되돌려 받고 싶으면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자, 통정을 표시했죠. 통정을 표시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가장매매하는 거죠. 을한테 등기 넘기는 거죠. 이거 당연히 무효죠. 무효죠. 갑은 지금 현재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주택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주택에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죠. 따라서 요 장모님께 넘겨놓는 거죠. 무효다. 자, 그런데 이 장모님이 그새를 못 참고 지금 팔아버리는 거죠. 병한테요. 병은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추정돼요. 따라서 제3자 병에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보호되죠. 여기서 갑이 이거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가 뭐라는 거를? 얘 악이라는 거. 야, 너 악이잖아, 엄마. 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입증하셔야 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과실무과시라고는 상관이 없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제3자는 선의 악의로 따지는 것이지 과실무과시를 따지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5번 봅니다.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1번.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갖다가 가압류하셨다. 현재 채권을 가압류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3자입니다. 보호받아요.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죠. 이 제3자 같은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 수익자인 제3자. 수익자인 제3자예요. 예. 그 제3자 아니죠. 예, 지금 선다 2번의 제3자는 그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죠. 예, 그럼 2번이 해당되지 않는 자죠. 쉬운 문제예요, 이거.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았다. 당연히 제3자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양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봤을 때 가장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가장 양수인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에 가장 매매가 된 거죠. 매매하지도 않았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죠. 자, 이랬을 때 을을 가리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양수인. 갑은요? 가장 양도인, 가장 양도인. 가장자만 붙인 거예요. 둘이서 통정하셨으니까. 자, 이 경우에 이 가장 양수인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 있었는데 이 등기에 기초해가지고 저당이 지금 들어온 거죠. 이 병이 만약에 당연히 선의라고 한다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호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 하셨네요. 당연히 보호를 받겠습니다.
5번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갖다가 가압류하셨다. 채권을 가압류하든 물건을 가압류하든 보호를 받습니다. 보다 더 폭 넓다 그랬죠. 오른쪽 6번 보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1번 기읍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하셨다. 채권 가압류하신 분도 제3자 맞습니까? 맞죠? 계속 나오고 있죠. 니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았다. 통정허위 표시 그러니까 가장 전세권 계약하신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보봤습니다. 보봤습니다. 디귿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본인.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당사자예요. 너는 당사자입니다. 보호 못 봤습니다. 리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분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수익자죠. 그쵸? 따라서 디귿, 리을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해당하는 자 찾으라 그러네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내려가서 7번 갑은 을 소유에 X 토지를 임차하셔가지고 사용하던 중에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셨다. 어쨌든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체결된 겁니다. 자,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셨다. X 토지에 대해서 합의 봤죠. 근데 손가락이 미끄러진 거죠. 자, 그럼 이거 성립돼요, 안 돼요? 성립이 되죠. 뭐에 대해서? 예, X 토지에 대해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에요. 이거 지금 오표시 무해 자연적에서 옳은 거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 그럼요.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니죠. 3번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차고의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지금 둘 다 생각이 일치합니까? 예, 둘 다 X 토지로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X,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요. X 토지에 대해서 성립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거 5표시 무해입니다. 5표시 무해. 자, 이제 내려가서 차고를 봅니다. 차고 틀린 거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분이 토지 매수하실 때 예를 들어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될 수가 있죠. 이게 이를테면 이제 동기의 착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대한 대로 안 된 거죠. 2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다.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어요. 근데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착오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가압류가 뭐예요? 원인 무효다. 이러면은 당연히 착오가 될 수가 없겠죠. 3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자. 표시가 안 됐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가 있죠. 유발됐으니까요.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셨는데 토지대장 확인을 안 하셨네요. 이러면은 중과실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개사를 만약에 통하고 하셨으면 중과실 없지만 통하지 않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지대장을 직접 확인하셨어야 됐죠. 안 하셨죠. 중과실이다. 따라서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 체결했죠. 여기서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했죠. 해제 후라 하더라도 일방이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실익이 있다 그랬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만한 실익이 있다.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서 매수인 을이 들였던 계약금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몰수하셨던 거예요. 계약금을요. 몰수. 이거를 요렇게 몰수하셨다. 이 계약금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 계약금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죠. 다시 뒤집는 거죠. 다시 찾아와요? 예, 다시 찾아오죠. 이렇게. 예. 기억나시죠? 오늘 오전에 했죠? 예.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아니, 취소할 수 있어요.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내려서 9번 보겠습니다. 차고 옳은 거 1번.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맞죠? 예, 계속 반복되고 있죠.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손배 청구됩니까? 이거 안 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죠. 손배 청구 안 된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판사님들이 착오 갖다 판단하실 때 착오의 요건 같은 경우는 중요 부분에 착오이어야 되죠. 사소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이어야 한다. 근데 중요 부분이냐 중요 부분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경제적 손해를 가지고 요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요 선다 3번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거 틀린 거예요.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이러면 취소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 이러면 취소할 수 있죠. 5번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중과실 같은 경우는 착오자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네? 착오자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해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있고요. 이분이 착오자예요. 착오하신 분. 그리고 이분은 상대방이죠. 착오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증 책임을 지느냐? 야, 나 이거 계약의 내용 중에서 중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 계약 어떻게 할래? 나 취소할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맞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야, 너 취소 못한다는 거죠? 이러면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 예,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 중대한 과실이야. 너 취소하면 돼, 안 돼? 너 취소 안 돼. 취소 안 돼. 즉 상대방 같은 경우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효력을 인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효력을 인정한다. 유효로 놔두겠다는 거죠. 취소권 행사해 하지 마. 하지 마. 나는요. 을은요. 취소권 행사를 할 거야. 나 깨버릴 거야. 계약 깨버릴 거야.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이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하신 분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바꿔 말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 취소를 하고 싶은 자. 자, 그리고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너 이거 중대한 과실이야. 너 취소 못해. 이거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자죠. 유효로 놔두고자 하는 자. 맞아요? 예. 자, 여기서 5번에 보시면요. 중과실에 대한 과실 유무는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인정하는 자가. 즉 착오자가 입증 책임, 상대방이 입증 책임. 네,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요거 조금 알쏭달쏭하죠? 예,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요. 중요 부분이야. 취소할래? 예, 부인하는 자. 예? 너는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가 안 돼. 인정하는 자. 오른쪽 10번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틀린 거. 자, 1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착오자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틀렸죠. 착오자가 착오하셨다 하더라도 이 착오자 진위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는 둘이 생각이 지금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아, 일치하는 거요. 오표시죠, 이거. 오표시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 1번 바로 틀렸어요.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매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러면 중요 부분 될 수가 있죠. 농지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하천이었던 거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에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하셨다. 취소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합의한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표시만 잘못하신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오표시 무효예요. 합의했지만 표시만 잘못했다. 생각이 일치 불일치? 일치. 두 분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지셔가지고 토지를 국가에 증여를 하셨다. 이게 바로 유발된 착오입니다. 동기가 유발됐다. 누구에 의해서? 이 공무원에 의해서.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11번 볼게요. 착오 틀린 거.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취소할 수 없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임의규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취소 안 돼요. 그러면요. 자,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중요 부분 아니죠. 조금 부족이니까요. 3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명 날인. 표시상의 착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셨죠. 이러면 취소돼야 안 돼요? 취소가 되죠. 알고서 이용 상대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4번 틀렸어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가 있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발된 착오니까요. 자, 내려가서 이제 사기 강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지금 혼이 지금 다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오늘 대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사기 강박까지만 볼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도가 조금 밀리게 되면은 오늘 대리 우리 했었잖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대리 문제 또 풀죠. 그럼 또 까먹는 거 또 지난주 걸 또 까먹는 거 또 어떡하죠? 예? 복습하실 거죠? 복습하실 거죠? 맞죠? 오늘 빨리 마친 대가로. 맞죠? 예. 지난주 보강 때문에 그래요. 보강 때문에. 자, 혹시 우리 이거 특강 하다가 한 5월달 초 정도까지 조금 밀려도 괜찮습니까? 밀리면 안 돼요? 밀려도 돼요? 안 돼요? 밀려도 안 되면은 지금 끝내야 돼요. 밀려도 되면은 끝내도 돼요. 어때요? 예? 돼요?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알겠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조금 밀려도 다 하겠습니다. 저 12번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 틀린 거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소송 행위나 공법 행위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예, 취소할 수 없는 거 맞는 말이에요. 2번. 대리인에 의한 기망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지금 대리인이 기망하셨죠. 이러면 누가 기망한 거랑 똑같다. 본인이 기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선의면 취소할 수 없다. 아니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 완전 박탈이죠. 이러면은 바로 그냥 무효 처리해버리죠. 이거를 우리 기본서에서는 절대적 폭력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도 아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맞는 말.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예. 제3자에 의해서 지금 사기가 일어난 거죠. 기망. 을이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이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러면 이분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요? 이 갑한테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망이 있었으니까 손배 청구도 가능합니까? 이건 누구한테? A한테. 기망하신 A한테.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아, 그렇지 않죠.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책임, 손배 청구만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13번 틀린 거. 1번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조성된다는 거를 분양계약자에게 고지 안 하셨죠. 이거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죠. 이거 부작위죠. 부작위. 말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기망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맞는 말이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하시면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과장. 많이 가장, 조금 가장. 조금 가장이죠. 기망이에요, 기망 아니에요? 기망 아니죠. 3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넣어놨고요. 맞는 말. 5번 대리인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본인이 선이라도 당연히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이 기망하셨으니까. 내려가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 강박을 당했죠.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일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거 아니다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의사표시 일치한다라는 맥락입니다. 2번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반사회 아니죠. 맞는 말. 3번 제3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됐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취소할 수가 있죠. 제3자 사기강박. 4번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이다. 이러면 무효죠. 완전 박탈.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면은 인정이 되는 거죠. 수단이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수단이 부적당하죠. 부적당한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는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선답 5번 같은 경우는 말을 대단히 어렵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그 밑에 해설 5번에 보시면은 그 판례 지문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어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거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신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발송한 후 돌아가시든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시든 효력에 영향이 없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수령 거절했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이러면 도달이에요? 도달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효력 생긴다. 맞는 말.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내용증명이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맞죠?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반송 안 됐으면 도달된 것으로. 보통 우편은요? 보통 우편 안 그렇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표의자가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돼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해설 4번에 111조에 그대로 낸 겁니다. 2항에 의사표시자가 발송한 후 사망하시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라는 거, 무효라는 거. 유효라는 거. 4번 틀렸어요. 그래서 5번 해제하겠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 거절하셨다. 이러면 안 받으신 거죠.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된 거, 도달된 거. 16번 의사표시 틀린 거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다. 유효죠. 예,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예, 1번 바로 틀렸죠. 2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하게 돼도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도달된 때 효력 생긴다. 맞고요. 도달주의.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할 때 그렇죠. 공시 송달에 의해서 송달하실 수가 있다. 몇 주 지나면 이거 효력 생기죠? 2주. 5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보통 우편이니까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의사표시 파트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리부터 해가지고 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또 힘을 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